네, 그 다음 주에 안 하면 이제 국민 총궐기를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시민사회단체 쪽에서 말씀들을 하시고 다음 주에 농민들 트랙터 몰고 와서 또 네, 시위를 맞습니다.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네. 예. 자, 매우 엄중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좀 되는데 저 박주민 의원님께 이거부터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김성훈, 이광우 두 사람에 대해서 반드시 이것은 구속영장이 그러니까 3번이나 반려됐기 때문에 네. 4번째는 받아들여질 거다 했는데 밤사이에 기각이 됐습니다. 법률적으로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그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적법하게 발부가 됐죠. 네. 그 적법성에 대해서는 윤석열 측이 신청했던 이의 신청에서도 적법한 영장이다라는 판단이 나왔잖아요. 그럼 적법한 영장을 가지고 가서 체포라는 영장 집행이라는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걸 방해했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 명백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 보면은 뭐 서버 같은 경우가 원격으로 비아폰 원격으로 네, 뭐 기록이 삭제된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가 예.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는 비화폰 상황이라서 원격으로 경호처에서 예. 삭제했다. 예. 그래서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장이 당연히 발부돼서 이후에 이제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돼야 되는데 계속해서 반려해 왔고 드디어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다라고 해가지고 영장을 청구했는데 어제 진짜 황당한 뉴스가 영장실질심사에 검사들이 안 왔다는 거예요.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 사실상 우리는 영장 안 받아도 돼요. 우리 영장 주시는 거 싫어요. 라고 법원에 선언한 거거든요. 와.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영장을 왜 발부하냐 이거예요. 수사기관이 영장 필요 없다는데. 그러니까 황당한 일이 아주 황당한 일이 예. 발생한 거고 제가 법조 생활을 10년 넘게 했고 지금 국회의원 들어서도 법사위만 한 8년 했거든요. 그러면 네네. 합치면 거의 20년인데 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지금 없는 그러니까 일이. 대놓고 네. 법을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렇죠. 거죠. 예. 우리 총경님도 아마 하실 예. 말씀 많으실 것 같아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좀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 수사기관이 영장을 포기한 게 아니고 검찰은 수사기관이 아니고 경찰이 간절해서 4번 신청을 하고 5번째 신청이에요. 5번째 신청한 걸 이제 어쩔 수 없는 여론에 밀려서 이제 청구를 해줬는데 청구하면서 이제 출석에 이제 안 나갔다는 이야기는 검찰이 이제 공익의 대변자로서 아니면 우리 경찰의 이제 감독자라는 역할 때문에 이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게 돼 있는 그런 형태인데 그런 역할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번 요 사건을 빌미로 해서 검찰의 영장 청구권을 취소해야 된다. 검찰은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수사기관을 왕따를 시키기 때문에 이제 수사기관이 스스로 법원에 영장을 신청하는 전 세계적인 조류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이제 헌법 이번에 바뀐다는 이야기 있을 때 반드시 검사의 영장 청구 독점권을 배제해야 되는 그런 명백한 증거가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좀 보충하면은 사실은 헌법에 사법기관 중에 주되게 나오는 그 직위와 역할은 판사예요. 네. 판사 법원이 이제 쭉 나오고 검사는 사실은 뭐 아시다시피 뭐 사법기관이 아니라 행정기관이고 네. 딱 2번 나오는데 2번 나오는 게 뭐냐면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는 역할로 나와요. 뭐 수사를 이 사람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없고 뭐 경찰을 통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네. 근데 딱 영장 청구에 대해서 2번 언급이 될 뿐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헌법을 좀 개정해서 어차피 이제 수사권을 저희가 없앨 거잖아요. 없애는 동시에 영장 청구를 독점하게 한 것도 없애버려야 된다. 네. 예, 그 말씀하시는 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헌법상 영장 청구는 검사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장 청구를 독점하고 있는 검사의 지위를 없애야 된다라는 게 이제 류사명 총경님 말씀이시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수사기관인 경찰에서 열심히 수사를 해가지고 이거 영장 청구 검찰에게 권한이 있으니까 검찰이 하세요라고 했는데. 정작 재판 과정에서는 변호인, 검사, 판사
그리고 이제 증인은 시키면 말하는 거고 피고인도 시키면 말하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판사가 시킬 때 아니면은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밖에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검찰이 아예 출석을 안 해버렸다라는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방어할 생각이 없으니까 피고인과 관련된 이익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주세요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를 포기했던 것하고 거의 흡사한 상황이 아니냐. 그러니까 대놓고 법을 무시하는 일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되면 과연 그 탄핵 심판은 어떻게 될 것인가. 돌고 돌고 돌아서 우리는 매주 이 자리에 왔다. 네. 그 지난번 윤석열 구속 취소 사건에서 말도 안 되는 지기현 판사의 구속 취소 결정과 그거를 이제 시정할 수 있는 심우정 검사의 적시항고 포기 여기 합작품을 해서 윤석열을 도주를 시킨 거예요. 탈옥을 시킨 건데 이번 사건도 똑같이 검사와 판사의 합작에 의해서 김성훈에 대한 영장이 기각이 판사의 그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그거 보면 뭐 증거는 이미 체득이 됐고 증거 인멸할 것에 대한 소명이 적다 하는데 이게 지금 그 비아폰을 지하라는 그 지시를 했다는 그런 명백한 지시가 그 서류에 붙어 있는데도 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소명이 안 됐다 하는 이런 결정을 한 판사와 또 출석조차도 안 할 정도로 노골적으로 그 김성훈을 이렇게 이전에 네 번 기각한 그 검사 측에서 출석조차 안 함으로써 일하는 이 검사의 행태. 이번에도 판사와 검사가 작당이 돼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저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 두 사태가, 두 사건이 유사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하신 것에 동의해요.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저는 법조인이 아니잖아요. 국민 눈높이에서 보면 지난번 지기현 판사와 심우정의 합작품 그것의 연장선에서 이번에 검사가 그 영장 실질 심사 하는 데에 참석하지 않았다면 판사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이것을 기각할지 말지를 판단했을까요? 이미 저희가 볼 때는 이거는 충분하게 서로 이게 이렇게 뭐랄까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국민 입장에서 보면 도대체 대한민국이 이런 인간들로 돌아가고 있었는가라는 게 자괴감을 느끼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게 진짜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그냥 용인해 줘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법조 카르텔을 그냥 온 국민들이 매일매일 확인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건데 춘천에서 최영우 님이 박주민 의원님께 이런 질문을 좀 주셨습니다. 여전히 양승태 사법농단 2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법부는 구조적으로 검찰과 유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2018년 박주민 의원님의 특별재판부 법안이 그래서 더더욱 아쉽습니다. 민주당이 법원행정청의 염원대로 법조 일원화 후퇴를 결정해도 중요할 때마다 검찰 권력의 편을 들어버리는 사법부를 보면서 공직 카르텔을 해체할 강력한 제재 수단의 필요성을 절저히 느끼는데 박주민 의원이 어떻게 방법이 좀 없겠습니까? 탄핵 이후가 저는 더 걱정이 됩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이제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소위 말하는 카르텔이라는 걸 없애기 위해서 다양한 경력과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판사로 진출할 수 있게 하는 법조 일원화. 두 번째는 법원 내부에서 인사권 등을 이유로 판사들을 상부의 명명에 복종하게 만드는 시스템 해체하는 거. 이 두 가지를 계속 추진해 왔는데, 이 두 번째 거는 이제 법원행정처라고 하는 행정조직을 수평적 회의체로 만드는, 그 다음에 이제 법원장은 승진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호선. 판사들 중에 뭐 괜찮은 사람 해. 이렇게 호선. 이런 식으로. 간사법. 예, 간사법.
간사도 이게 좀 세서 그거 아니 그냥 호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제도를 해서 사실은 좀 많이 진전이 되어 왔었는데 국민의힘이 이제 법사위 장면을 좀 보면 국민의힘이 계속 그걸 공격해요. 법조 일원화에 대해서 공격하고 네. 법원행정처를 좀 더 강화해서 승진 제도를 도입하고 뭐 이 얘기 계속합니다. 예. 왜냐면 그래야 이제 법원이 통제가 되는 조직으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들어와서 그 작업이 상당히 진전이 돼요. 그래서 네. 법원장을 호선으로 뽑던 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식으로 바꾸고, 예, 네.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고등부장 승진 제도는 저희들이 이제 해체시켜 놓은 게 아직 보고는 안 되는데 그거까지 되면 완전 장악될 겁니다. 예전 양승태 때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 저희들이 막는 그리고 작업을 계속 좀 더 해야 될 것 같고 법조 일원화를 좀 더 가속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고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네.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걸 좀 확대하고 잘할 수 있게 만들고 등등 몇 가지 좀 조치들을 취해야 됩니다. 네. 자, 돈팡님께서 김서훈 구속영장 다시 경찰이 신청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이런. 그 영장 전담 판사가 이번에 결정을 했는데 영장 전담 판사가 이제 로테이션을 돕니다. 우리 경찰이 이 영장을 발부를 꼭 시키겠다 하면 영장을 발부 그 확률이 높은 판사의 그 타임에 맞춰서 이렇게 영장을 신청하고 청구하는 그런 절차인데 그 지금 잘못된 판단을 한 분이 그 한 분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 한 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또 맞춰서 그 사람 타임에 또 청구를 해버리면 예. 피할 수가 없는 거고 똑같은 결론이 날 근데 또 하세요. 네, 경찰은 이럴 때 지면 지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경찰은 경찰이 또 해야지요. 이례적으로 4번 이렇게 영장을 기각을 했는데 한 번 더 청구한 거는 그 역사상 거의 전무할 거예요.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이거 영장 청구하고 이거 해줘야 된다라는 결과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더 진행된 거 힘이 아닌가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국민적인 염원과 이 또 경찰의 강력한 의지와 영장심의의 그런 현명한 결정까지 엎어서 했는데도 이 지금 영장 정담 판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검찰은 또 출석 안 했는데 더 해야 됩니다. 이 경찰은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국민의 경찰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경찰의 입장에서는 또 청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지적한 그 증거를 인멸할 부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하면 그 소명을 더하고 또 증거가 이미 다 수집되어 있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 하는 그런 거에 대한 반박하는 자료를 추가를 해서 영장을 신청하는 게 국민적인 바람에 부응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경찰한테 요청을 합니다. 다시 될 때까지 영장을 청구하시는 게 맞다. 청구하세요. 뭐? 네, 청구하세요. 신청하고 검찰 청구하고 청구하세요. 네, 청구하세요. 예. 신청하세요. 예. 아, 신청하세요. 아, 그러네. 법 쪽에는 청구는 사과하세요. 예. 법 쪽에는 신청하세요. 사과하세요. 쪽에 사과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아, 진짜. 아니,